지금 북과 내통하고 있는 자생 간첩 또 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침투해 들어온 그러한 간첩들까지 하면 최소한도 한 100만 명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요. 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이 소수 정예 직업 혁명가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읽을 한 단락은요. 참 아주 정말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들이 읊어대고 있는 일종의 수사어인데요.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허공을 떠돌던 붉은 악령이 마침내 남한 땅에 출현하였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마침내 이 땅 위에 실체로 등장하였다. 남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 치떨리는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 마침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조직하여 역사적 출범에 큰 걸음을 내딛는다. 이 문장은요. 1991년 적발되었던 산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출범 선언문 중의 일부입니다. 1990년대는 좌익운동권 역사상에서 소련의 공산주의자 레닌이라는 자의 혁명 전략에 기반해서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소수 정예의 전문적인 직업 혁명가가 등장하였고 이들이 마침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버젓이 국회로 대통령실로 다니면서 그동안 평양과 내통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적발된 혁노맹이라는 단체였습니다. 혁노맹은 혁명적 노동자 계급 투쟁 동맹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줄임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되겠는데 이것들이 산노맹이다, 혁노맹이다 하면서 적발된 이런 간첩, 좌익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산노맹의 출발 선언문에서 자신들이 사회주의자, 혁명적 사회주의자 조직임을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고 또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는 계급전쟁 그리고 남한 사회주의 혁명에 나설 것임을 당당하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무장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적발된 좌익 세력들은 하나같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빨갱이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반박하고 강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산호맹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자신들이 사회주의 직업혁명가임을 밝혀서 당시에도 큰 충격을 끼친 바가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는 산호맹을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인이라고 했던 박노해, 이 박노해의 본명은 박기평인데 이 박노해는 제가 듣기로도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 그래서 줄여서 박노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와서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1기 이종우와 함께 진행을 시켰던 백태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백태웅 그리고 남진현 등 한 100여 명이 당시에 검거된 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시절에 그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 희대의 악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국이라는
이 시대 악마가 하나 있었는데 이 조국이도 이 산호맹의 직속 기관인 사과원,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이곳에서 운영위원으로서 암약해 오다가 체포돼서 사법 처리된 바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잡혀가잖아요. 빨리 붑니다. 빨리 불어요. 그리고 반성문도 빨리 씁니다. 바로 이것이 비열한 좌파의 야누스적인 두 얼굴이 되겠습니다. 당시 좌익 조직의 지휘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들은요. 1980년대 양성된 좌익 학생 운동권 출신의 직업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노해,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박기평은 노동자 출신의 직업 혁명가로서 좌익 운동의 판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 이들 전위 조직은 하부에 학생 대중 조직을 구축해서 투쟁을 해왔는데 그 사료는 혁노맹, 혁명적 노동자 계급 투쟁 동맹이었고 이 혁노맹은 그들의 산하에 민학투련, 민족 민주 학생 투쟁 연맹,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민학투련, 민족 민주 학생 투쟁 연맹을 설치를 했고 산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에서는 전민학연, 전국민주주의 학생연맹, 전민학연, 전국민주주의 학생연맹을 구축을 했습니다. 학원계와 노동계가 좌익 혁명 인자들을 발굴하여 제공하는 이른바 공급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들 세력들은 단선 연계, 복선 포치라고 하는 이 조직 운영 원칙을 적용하면서 간첩을 능가하는 철저한 조직 보이책과 보안 수칙에 의한 비밀 활동을 전개해서 수사 당국을 따돌려 왔습니다. 또 이 시기에 또 하나의 특징은 좌익 세력들이 우리나라 사회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일종의 좌익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투쟁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좌익 세력들은 1980년대에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산시켜 왔습니다마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육계, 문화예술계, 즉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사진, 국악 이러한 문화예술계에 침투를 하며 이어서 종교계, 언론계, 여성계, 과학기술계, 제야 정치권 및 심지어 정부 사이드와 군에까지 침투해서 그들의 조직을 확대시키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회 내에서 강력한 연대력과 조직 복원력을 지닌 네트워크, 일종의 거미줄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형성해서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제야의 통일전선체라고 하는 전국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국연합도 원래 이름은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연합 앞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이라는 말을 불어넣은 바로 북의 평양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진보정치연합이라는 단체, 또 민노총, 한총련 이와 같은 좌익 단체들이 바로 평양과 연합해서 평양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바로 그런 간첩 조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1990년대는요. 좌익 세력의 이념적인 토대가 다변화되고 공산주의 지향하는 것이 노골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의 사상적인 토대는 정통 공산주의 사상인 막스 레닌주의와 북한식 공산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이 그 기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막스 레닌 계열에서는 19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된 이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알티스라든지 발리바르 혹은 그람시 등이 주장해온 네오막시즘 그리고 트로츠키 사상까지 수용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좌익 세력이 종북 세력인 NL 주사파 이외에도 북한 괴뢰와는 연계되지 않는 자생적인 좌익 세력, 즉 막스 레닌계 NDR 혹은 NLPDR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트로츠키파 등등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지하망을 구축하고 보다 광범위한 남한 사회 내에서의 조직력과 영향력을 발휘 및 확대해 나왔습니다. 자, 이 시기에 좌익 세력들은 첫 번째,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무장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조직 규모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첩을 능가하는 철저한 조직 보위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넷째로 투쟁 양상 역시 합법, 반합법, 비합법 투쟁을 적절히 배합한 전형적인 공산 게릴라 간첩의 특징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투쟁 영역 역시 북한 지역 및 국제 막시즘 조직과 직접 연계하는 등의 비약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비약적인 변화와 발전은 결국 국민들의 적지 않은 사람의 머리를 붉게 문드렸고요. 마치 그렇게 붉은 사상에 불구죽죽해야만 본인 스스로가 마치 지식인이 된 것 모양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소위 강남 좌파라고 얘기하죠. 그 강남 좌파가 바로 그 조국과 같은 범죄자들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제가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조국이는요, 그 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는 꼴을 내가 딱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조국이가 도대체가 그게 진짜로 300점을 넘어서 법대로 왔는지 아니면 160점, 70점 맞고 당시에 80년대에 배짱전에서 왔는지는 그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수준도 안 되는 조국과 같은 범죄자가 이 산호맹에 가입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회주의자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지금 숨을 쉬게 놔두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이 사실 보면은요, 참 앞으로 이 국가 정상화를 향해서 가야 될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이요, 너무나도 지금 많이 남아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당이 파견하고 있는 간첩 및 남한 사회에서의 자생적인 빨갱이 간첩들이 지금 득실득실합니다. 제가 그 1997년도 2월에 황장엽 선생의 그 경호 및 안전 호송을 하기 위해서 북경에 급파됐던 그 현장 요원인데, 그때 황장엽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단둘이서 나눴던 그때 이야기도 보면은 남조선에 나와 있는, 즉 북조선에서 평양에서 파견한 간첩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에요. 자, 수만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10,000명부터 99,999명까지가 수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가 1997년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 북과 내통하고 있는 자생 간첩, 또 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침투해 들어온 그러한 간첩들까지 하면 최소한도 한 100만 명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에서요, 지난번에 민노총에 무슨 조직국장 하던 놈하고 몇 놈 해서 한 대여섯 놈, 그리고 지금 창원 그 경상남도 지역에서 뭐 한 3명인가 4명 잡았죠. 그리고 히읗 기역 히읗 해가 제주도에서 한 몇 명.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잡아들인 간첩이요, 100명 고사하고 2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적으로요,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죠. 저 국가가 망하든 말든 내 자리만 보존하면 되고, 또 내가 이 자리를 끝내고 나가면
또 이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즉 호구지책의 자리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국가 요직에 앉아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연금 받으면서 확보된 임금을 확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절대로 열심히 일 안 하죠.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베트남이 멸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공직자들은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가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워라벨이라 그래서 워킹 라이프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젊은 애들과 똑같은 생각하면서 먹고 놀고 마시고 자고, 먹고 놀고 마시고 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세예요. 근데 그 먹고 놀고 마시고 자고 처자빠져서 하는 것들은요, 지금 국회에 있는 똥강아지보다 못한 놈들보다 더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방면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의 탑 티어는요,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있는 쓰레기들 집단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제가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도 하지만은요, 뭐 이런저런 선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거의 발작적인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안타까워요. 왜? 머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볼 수 있는 게 보는 것만큼 보이고 알고 있는 것만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식의 그냥 막 어떤 우상 숭배하는 듯한 그러한 격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하는데요. 참 그런 사람들 수준 보면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얼마나 집에서부터 못 배웠길래 그 부모들이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제가 제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저는 교육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도요,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특히나 조선시대 후반부에 가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분명한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왔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자녀들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을 겪을 일이 전 전혀 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어 생활이라든지 예의 범절이라든지 또 도덕이라든지 이런 예교를 갖다가 가정에서 좀만 더 하면 되죠. 그것은 전혀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예의 범절이 사라졌어요. 도덕 일륜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죠.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먹고 사는 곳도 넉넉하고, 입을 수 있는 옷도 많고, 잠잘 수 있는 집도 넉넉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집이 없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너무 많죠. 자, 그러니까 의식주 세 가지 중에서 의와 식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이 식 문제도요, 홀로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또 고아원에서 일정 연령이 됐다 해서 그냥 그대로 사회에 방출돼 버리는 그런 부모가 없는 고아들, 또 편모설화에 있는 그런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편부모 설화의 아이들,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즉 엄마 아빠가 애를 놔놓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가정이 파탄이 나서 할머니 손에 혹은 할아버지 손에 크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나 많은 어두움과 그늘이 이 땅에도 있는데 늘 북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북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미친놈들이 있었죠, 이 나라에는. 즉 북쪽의 노동당에서, 북쪽의 호위총국에서, 북쪽의 정찰총국, 북쪽의 인민보안성에서 우리가 흡수해놓은 애들이라고 자랑하는 문재인 혹은 서훈,
박지원, 또 이전에 썼던 임동원, 이런 자들, 또 김대중, 전부 다 북에서 인정해주는 간첩들이에요. 그 북쪽 애들 만나보잖아요. 아, 동무. 그 임동원 동물에 김대중 동물에 그 전부 우리한테 흡수된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써먹던 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서훈이 문재인이 말할 것도 없어요. 에?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요. 북쪽 애들이 뭐라 하면요. 우리가 다 잡아놨지. 우리가 다 완벽하게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놨수다래. 그하고 그 문재인이는 그저 바지사장 하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쓸모가 있다오. 이렇게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에 청와대 들어가 있던 비서진들은요. 100%가 아니라 100만 %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